메타포스 요원 16명, 로마 군단병 5,000명, 헬리콥터도 공성 무기도 없이 오직 사람과 무기 그리고 인생 최고의 전투만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슈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 쇼 에피소드에서는 현대 델타포스 분대 하나가 로마 군단 전체와 싸운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로마 군단병이 처음으로 옆에 있던 동료의 머리가 400m 떨어진 곳에서 아무런 화살도 투석도 눈에 보이는 원인도 없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훈련된 로마 병사라도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적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델타포스는 그런 상황을 즉시 이용합니다. 하지만 10초 만에 끝나는 패주는 좋은 영상이 되지 않죠. 인포그래픽이 시간여행의 모든 규칙을 깼다고 해봅시다. 로마인들은 이미 설명을 듣고 총의 존재도 이해했으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투가 시작되고 이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시나리오 2. 이제 그 16명의 델타포스 요원들을 다시 전장에 투입해봅시다. 이들은 단순히 인원을 채우러 온 게 아니라 지부상 최고 정예 군인으로 어둠, 해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각각은 5.56mm 나토 탄환을 사용하는 HK416 돌격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약 985피트에서 1500피트 정도입니다. 완전 자동 사격 시 분당 최대 850발 발사 가능합니다. 델타 부대 전문 군인은 대형을 이룬 적진을 향해 완전 자동 사격을 난사하지 않습니다. 3초 만에 탄창이 다 떨어질 테니까 그건 잊어버리죠. 이들은 또한 보조권총, 수류탄, 그리고 팀 전체에 분대 자동화기나 지정사수 소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400발에서 4,800발 정도의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로마인들은 단순히 검과 샌들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로마 군단병은 스쿠툰 방패, 필름 2개, 글라디우스를 지니고 수십 년간 대형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열은 테스투도, 즉 거북이 대형을 이룹니다. 이 대형은 매우 촘촘해 사람들이 방패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멀리서 보면 델타가 유리해 보입니다. 1600피트 거리에서 발사된 5.56mm 탄환은 로마 방패를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델타포스는 대략 500피트 너비의 30열로 이루어진 대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총알이 중요하지만 최선의 경우에도 수백 명의 로마 병사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델타포스의 화력은 혼란을 일으키지만 로마의 전술은 인내와 소모전 그리고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델타포스에게 유리하지만 수적으로는 로마에게 유리합니다. 여기서부터 델타포스에게 상황이 나빠집니다. 미 육군의 자체 규범에 따르면 소총수의 지속 사격 속도는 분당 약 12, 15발, 즉 4, 5초에 한 번씩 조준 사격을 하는 수준입니다. 각 오퍼레이터는 표준 210발 탄약을 약 14, 16분 만에 모두 소모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표적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평생 볼 수 있는 표적이 가장 많은 환경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총을 단단히 쥐고 마구 쏘며 총알이 대신 말하게 두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동안 델타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대부분의 총알이 표적에 맞을 겁니다. 몇몇 탄환은 스쿠툰 곡선 방패에 맞고 튕기지만 대부분은 관통합니다. 델타가 탄약을 다 쓸 때까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로마가 5,000명의 병력을 데려왔던 걸 생각하면 이 피해는 재앙 같지 않습니다. 모든 탄환이 적의 머리나 중심부에 명중하는 존윅 스타일의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몇백 명의 로마 병사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델타의 총알만으로 전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수류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수류탄을 로마군의 밀집 대형에 던지면 여러 명을 죽이고 더 많은 부상자를 내며 그 대형이 막으려 했던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6명의 대원, 이 각각 수류탄 2개씩을 들고 있다면 수백 명의 추가 사상자를 낼 수 있겠지만 그건 델타가 적이 접근하기 전에 이미 수천 명의 헤드샷을 성공시켰을 때만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델타포스에게는 이 싸움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기 전에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15분에서 25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델타가 현명하게 행동하려면 로마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나리오 3. 뜨겁고 맑은 날씨에 탁 트인 지형은 로마군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로마군이 수세기 동안 그곳에서 승리를 거뒀기에 델타포스는 다른 지형을 택합니다. 산길, 다리, 협곡. 로마군이 그 거대한 대형을 일렬로 압축해야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군사기계를 아주 길고 자신만만한 콩가 라인으로 바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좁은 지점에서는 로마군의 대규모 병력 이점이 없어집니다. 협곡이 좁아 여러 명이 나란히 설 수 없고 델타 부대도 더 이상 넓은 들판 전체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문간에 해당하는 좁은 구간을 막고 있습니다. 매 공격마다 마찰이 쌓이고 사상자가 발생할수록 테스투도 진영의 관성이 둔해집니다. 여기서 평지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벽을 상대로 한 자루의 총에 불과했던 분대의 자동화기 사수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는 병목 지정이 되었고 로마인들은 정면 돌파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좁은 길목을 바라보는 로마 군단병은 즉시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측면기동, 대체 경로, 병력 분산 등 모든 전략이 동원됩니다. 로마는 뻔한 함정에 빠져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회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부 군단이 우회할 때 델타는 전면에서 병력을 소모시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교전에서 델타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조건입니다. 이 좁은 길목이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마가 치러야 할 희생이 훨씬 커질 뿐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눌러주세요. 델타포스와 로마군 대결을 보며 뭘 배울 수 있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히스토리 채널도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좁은 길목과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는 잊으세요. 델타포스가 로마 군단이 예상한 곳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4. 이게 바로 델타포스가 실제로 하는 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빠르게 공격하고 피해를 입힌 뒤 적이 대응하기 전에 사라지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않는 16명의 오퍼레이터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들은 대열의 후방을 타격한 뒤 곧바로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 포위되거나 잡힐 일이 없고 전투보다는 해충이 들끓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 역시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델타포스 베테랑 못지않게 반란진압에 능숙합니다. 테스트도 대형은 여기선 쓸모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병대가 델타에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기병대는 전속력으로 달려 빠르게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일반 군단에는 300명의 기병이 있습니다. 타격을 막 끝내고 도보로 이동하는 오퍼레이터는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개방된 지형에서는 기병대가 델타의 기동작전을 추격전으로 바꿔버리고 로마는 역사적으로 이런 추격전에 매우 능숙합니다. 하지만 빽빽한 숲이나 바위가 많은 경사면 말이 오히려 짐이 되는 지형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델타는 숲속에 계속 숨어 지내며 로마 군단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공격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대규모로 맞설 수 없습니다. 개활지에서 로마 군단을 거의 무적에 가깝게 만드는 대용도 숲속에서는 그저 값비싼 가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전투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시나리오 5. 로마는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델타포스 요원들은 모두 야간 투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원이 완전한 어둠에서도 선명히 보고 자신있게 움직이며 정확히 사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군단병은 달 없는 밤에 자신의 횃불이 닿는 거리, 즉 약 10m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선 달빛과 지혜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 진영에 대한 야간 기습은 로마의 대부분 이점을 무력화합니다. 로마인들이 따뜻함과 질서를 위해 피운 모닥불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모닥불이 병사들을 역광으로 드러내 야간 시력이 좋은 적에게 쉬운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델타는 완전히 보이지 않고 소음기가 달린 무기는 진영을 깨울 만큼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보초병이 조용히 쓰러지며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또 한 명이 쓰러집니다. 진영이 공격받는 걸 알아챌 때쯤엔 이미 공격자들이 깊이 침입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큽니다. 로마는 눈에 보이는 적, 들리는 무기, 마주보는 위협에 대비해 훈련했습니다. 병사들이 어둠 속에서 원인도 보이지 않고 돌진할 적도 없이 죽어가는 것은 로마가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한 공포영화의 요소입니다. 밤이 되면 로마는 델타포스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작전 요원들에게 계획 시간이 있었다면 야간 총공격에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생업으로 표적 제거 임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심받지 않고 군단 지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참수 작전도 쉽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단의 최고 사령관인 레가투스 레지오니스가 한 명의 작전 요원이 그의 천막에 침투해 근거리에서 암살당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프리무스 필루스, 즉 군단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투장교도 그를 따라 저승으로 갑니다. 센츄리온들도 하나씩 어둠 속에서 차례로 죽임을 당하죠. 아침이 되면 군단은 설명 없이 지도자를 잃고 깨어납니다. 여기서 로마의 미신이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로마 군대는 전투 전에 겁먹은 닭들이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심각해 무시하면 신의 벌을 부른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도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주피터가 보낸 엄중한 경고장마도 같을 것입니다. 델타가 5,000명의 남자들에게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건 옳지 않다고 신학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숭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겸사겸사 시나리오를 하나 더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델타포스를 로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고대 도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너스 라운드입니다. 좁은 골목, 빽빽한 거리,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을 정도로 촘촘하게 들어선 건물들, 10m마다 시야가 가리는 모퉁이, 어디에나 있는 지붕들. 이 환경은 델타포스의 사거리 장점을 없앱니다. 이런 환경은 로마가 적보다 더 잘 아는 땅을 장악하는 능력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델타포스의 소총은 정밀한 장거리 도구에서 도시 정글에서는 다소 어색하고 시끄러운 무기로 전락합니다. 교전거리는 몇 발짝 앞까지 좁혀집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는 숙련된 손에 쥔 글라디우스가 소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10대 때부터 매일 그 검으로 훈련받아 왔습니다. 델타포스의 방탄복은 방어 범위보다 기동성을 우선시하여 팔다리와 하반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로리카 세그멘타타, 즉 표준 로마 갑옷을 입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로마 군단병은 보기보다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자국 영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골목, 마당, 그리고 옥상까지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델타포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매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델타가 설치한 매복이 아닌 델타가 잘 걸리지 않는 매복입니다. 야간 투시경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델타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다른 요소들은 구역마다 하나씩 무력화됩니다. 무장한 관광객 16명,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에서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로마 장군이고 상대를 파악했다면 도시 안으로 후퇴해 그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소총은 계속 사람을 죽이고 시신은 문간에 쌓이지만 탄약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마지막 병사들은 최후의 저항 거점으로 삼은 건물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마지막 탄창까지 다 써버립니다. 한편 로마인들은 계속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밝은 대낮의 평지 전투에서는 로마가 승리합니다. 모든 델타 요원의 명중률이 100으로 설정된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는 퇴각하며 큰 피해를 줍니다. 로마가 이 정도로 작은 병력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탄약이 다 떨어지면 여전히 로마 병사들은 남아있습니다. 칼을 든 16명의 병사 로는 그 다음에 벌어질 백병전의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동전에서는 고통스러운 무승부입니다. 델타는 적절한 지형에서는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승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포위전에 들어가 적을 기다리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문명입니다. 먼저 물러설 생각이 없죠. 밤에는 델타가 지휘부를 기습 제거하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군단이 카이사르의 세금을 거두기 전에 숨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 무기는 소규모 전투에선 유리하지만 고대 체계가 오랜 시간 지배합니다. 현대 네이비실 한 개 소대와 로마 군단 전체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영상을 시청하세요.